어떤 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농촌의 몰락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에 뭐가 없어지는 거죠? 젊은이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게 퇴락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이때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되게 많은데 하필 얘를 실으셨어요. 가장 여러분 교과서에서 좀 친근하게 볼만한 작품이 농무 같은 작품들이 이런 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김강식 씨의 폐가의 부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품 감상과 이해와 길라잡이 216페이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216페이지 1960년대 산업화가 진행하던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이 고향을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당시의 농촌의 현실은 매우 열악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차라리 도화지로 가서 막노동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였죠. 이 작품에도 그러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가난에 못 이겨 사람들이 도화지로 떠나버린 후에 남게 된 폐가의 쓸쓸한 모습에서 초점을 맞추어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글이 좀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액자식 구성을 갖고 있어요. 요게 아마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왜냐면 이 얘기 자체가 소설에서나 쓰는 얘기입니다. 소설에서나. 그래서 요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진 않았는데 뉘앙스는 좀 만들어질 거예요.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외화 부분은요, 내가 폐가를 보면서 이제 좀 씁쓸하게 보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내화는 그 폐가를 보면서 이 농촌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 이런 대화를 하고 떠나갔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의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기의 경험적, 실제적인 부분들인 거고, 여기가 되게 추측, 그리고 상상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에 붙여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바로 이 시작점이 외딴집. 이 외딴집이 이 폐가, 이 사람이 없는 집이 되겠죠. 채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이 폐가는 뭘 상징한다? 당시 농촌의 현실을 상징한다.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딴집을 비어 있었다. 무슨 이 집에 연척이라도 되느냐? 마치 나는 이 집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집안을 돌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인 것처럼 되느냐? 집이법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 앞뒤를 한 바퀴 둘러보다. 여기에 있었다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어미들을 좀 보시면 보다, 듯하다, 그죠? 끼치고 숨는다에. 그래서 1년은 이 1년. 여기를 보면 돼요. 1년은 뭘 쓰고 있다? 첫 번째 줄을 제외하고는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어. 자기의 뭘 보여주고 있어요? 체험. 경험을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실제감 있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외딴집을 둘러봤어요. 구멍난 지붕에는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 새 추녀 끝에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먼지 낀 툇마루에 진흙 자국만 인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물이끼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자, 그래서 이 폐가 이 외딴집을 보면서 내가 둘러봤거든요. 그 다음 연에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폐가에 이 정관, 이 배경,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괜찮을까요? 관찰. 그리고 뭘 볼 수 있어요? 묘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묘사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폐가가 되게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것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렁난 지붕, 풀버섯, 박쥐, 추녀, 진흙자국, 툇마루, 문짝, 벽지 전부 다 뭐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고요. 쾌쾌한 냄새,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위는 시각, 이 쾌쾌한 냄새는 후각, 그리고 물이끼 퍼런
색채감 보이시죠? 시각. 무당개구리 역시도 이 폐가의 쓸쓸한 모습들. 원래 누가 살아야 돼?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깨구리만 뛰어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감각적 신장학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키워드가 조금 몇 개 있죠. 황폐한, 수식어 황폐한, 퇴락한, 그다음에 피폐한, 몰락한. 전부 다 이 수식어를 이제 농촌에다가 끼얹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연. 이 이연이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이걸 가지고 마른 강변에 된소 냅디듯 앞만 바시듯 아무리 움직여도 필경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었어? 폐가의 관찰 외양묘사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야, 이거 가지고는 마른 강변에 소 냅디듯 열심히 일을 해도 반드시 먹고 살 도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과거 장면의 회상, 정확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똥지기 천수답과 고라실 턴논이며 논뱀이 밭다랑이를 다 버려둔 채 지게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도회지야 한다. 오쟁이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깨고 가다가 차 안에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그래서 1년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2년으로 넘어갈 때 얘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추측과 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화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폐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폐가를 만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지. 그 아저씨가 야, 이걸 가지고 마른 강변에 된 소 냅디듯 직유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속담을 쓴 거죠. 이 속담을 쓴다라는 건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쓸까요? 유식한 말로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신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슨 법? 풍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크게는 비유법에 드러나요. 그 특정한 상황을 그 특정한 문구에 빗대어 표현한 거기 때문에 크게는 비유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만 밭이 돼도 그 다음에 먹고 살 도리가 없어. 봐봐. 그 이유가 이렇게 퇴락의 이유가 어떻게 언급됐다? 직접적으로 언급됐어요. 농촌이 망한 이유가 뭐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에 있을 바에 어딜 간다는 거지? 서울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별똥지기 천수다, 고라시기 턴논, 논뱀이 밭다랑 전부 다 이제 열거와 나열을 통해서 나열을 통해서 그 당시 시골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이 모든 수시어들이 어때요? 골짜기에 있는 땅. 저 마을에서 먼 땅들이란 말이야. 그 당시 농촌 현실에 되게 부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집 앞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골짜기, 먼 상중턱 위에 있는 것들을 농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뭐했다? 너무나 고난스러웠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형상화하고, 그리고 지게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그죠? 막벌이를 하더라도 어디를 가겠다? 도화지를 가겠다. 그래서 여기잖아, 이 서울. 그래서 오쟁이 톡톡 떨어 이른 아침에 지었을 깨고. 뭘 사용했어요? 음성상징어 사용했네요. 근데 여기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게요? 여기 있는 주머니를 그냥 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털었어? 톡톡 털었어. 그러니까 바닥까지 긁은 거야. 그래서 뭘 상징한다? 가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깨고. 가난이죠. 하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자, 그래서 보리개떡도 이게 뭐예요? 이게 고향을 떠나는 농민의 슬픔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아마 한 번 더 한 뒤 소식이요. 여기까지 할 때요. 다 추측이에요. 직접 경험한 거 아니야. 모두 추측한 것뿐이야. 그다음에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나간 맨드라미 복숭아꽃도 피었네. 자, 다시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가의 관찰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그 폐가 옆에 있는 자연물들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장독대 옆에 이 장독대가 있었다라는 건 원래 사람이 있었다라는 흔적인 거거든요. 근데 장독대 옆에 씨 떨어진 맨드라미 복숭아꽃 동그라미 쳐보죠. 그래서 이 복숭아꽃의 역할은요, 폐가의 그 쓸쓸한 모습을 심화시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쓸한 분위기 형성. 돌각담, 돌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동을 치시면 되겠네요. 참새가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음성 상징어. 심심파적으로, 심심풀이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양. 저 혼자 제자거리고 맙니다. 자,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양.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말했겠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집이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근데 옆에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근데 얘는 꽃이 피는데 오히려 뭐야? 여기가 부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쓸함을 더 강조되는 표현들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또 누가 등장해요? 새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새가 이제 짹짹거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처럼 들린다는 거야? 여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람의 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후일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지. 왜 그렇게 들릴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찌는 말복철 저녁 세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뭐와 뭐를 형성했어요? 이 작품은요, 공간과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드러난 작품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품이에요. 어떤 공간? 폐가고 수식어 개 많아. 엄청 구체적인 공간인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나왔죠. 어때? 말복철 저녁 세트. 즉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이죠. 말복. 여름에 저녁에 귀창 터지거라. 청각적 이미지네요. 쓰르라미만 쓰리라게 울고 일어라. 그래서 나 옆에 누구야? 이 저녁에 우리 쓰르라미가, 야, 얘 실솔 아니다. 실솔은 가을, 얘는 여름. 그죠? 계절적 이미지. 얘가 어떻게 운대요? 쓰게 울더라. 진짜 울까? 진짜 쓸까? 아니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신에 나오면 얘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로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쓰르라리만 쓰르라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슷한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했다.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제 재미있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정선과는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봐봐. 그럼 결국 이 글의 구조는 뭐야? 내가 폐가를 가서 폐가를 둘러보니까 다 망가져 있어.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아, 여기 살던 사람은 와, 이렇게 살다 가면 뒤지겠다. 서울이라도 가가지고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갔을 거야. 옆에 있는 꽃도 피고 귀뚜라미, 쓰르라미도 울고 있고 새도 짹짹거리는데, 아, 폐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씁쓸하네. 이게 이 글의 그 구조란 말이야. 끝이야 이게. 주제의식은 뭐고요? 농촌의 몰락에 대해서 나는 지금 정서가 뭘까? 어떤 감정?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근데 봐봐,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게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는 이 폐가를 보는 것뿐이지, 내가 농민이야? 그거는 아니야. 이 사람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 농촌들이 몰락해 나가는 것들을 관찰하고 안타까워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걸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 미묘함, 주체적인 부분들은 좀 찾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조금 난했던 건 뭡니까? 이 액자식 구성. 외화, 내화, 외화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갖고 갈 게 없어요. 그죠? 특징으로 가보죠. 넘겨보시면 페이지 220페이지. 220페이지. 특징 정리 보시면 되겠죠. 이 화자의 관찰을 통해
서사적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의 관찰 앞부분에서 등장을 하고요. 서사적 구조라는 건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 내화 같은 경우는 되게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2번 구체적 소재 엄청나게 많고요. 그 소재들도 되게 향토적인 소재들을 씁니다. 일부러요. 일부러. 되게 향토적이고 고유한 언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농촌의 몰락을 더 드러내기에 적합한 소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측의 형식으로 폐가 주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측이야. 내가 경험한 거 아니고요. 폐가의 외양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농촌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고요. 감정이 마지막에 나오는 쓰르라미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쓰르라미를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다음 봅시다. 요 결이 오늘 배울 고전 시에도 좀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고전 시도 연결이 되는데 문제 좀 풀까? 문제 좀 풀어야 되는데 풀자. 91페이지 풀죠.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봅시다. 91페이지요. 예. 91페이지. 앞으로 가면 돼. 이제 앞부분이 수능 특강이고 뒷부분이 이제 평가 문제 해주죠. 앞에 수능 특강의 91페이지 보시면 돼요. 바로 이걸 이렇게 보고 뭐 3번의 보기는 우리가 주제 의식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2번이나 3번이나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번에 C가 무난하게 나오면 이런 뉘앙스의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1번이 이제 표현법, 2번이 이제 밑줄 그 행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 3번이 이제 보기 기반으로 이제 시어 해석하는 거. 이게 가장 클래식한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죠? 네, 좀만 드리죠. 생각해도 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문학 2시간, 문학 2시간만 해주면 안 될까? 심지어 문법도 뺐는데. 그러면 아주 놀랍게도 수능 완성이 벌써 나왔어요. 히히.
놈들. 하지만 내신은 수능 완성을 하지 않겠지. 수능 특강으로 하시겠지. 템포가 너무 궁금해. 이번 6월에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 작년에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히히 죄송 제가 좀 어렵게 냈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갈지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본질은 다르지 않다. 자 들어가 보죠. 1번 가와나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나는 청자 호명 본호법이라는 표현법들을 좀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2번 다는 나와 달리 청유형 문장 이 청유형과 명령형이 문제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나에서만 등장을 했었죠. 감정이입 마지막에 쓰르라미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와나 모두 청각적 심상 정말 쉬운 얘기지만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뽑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못 찾으면 안 돼요. 항상 연습하시고 5번 봐봐 내 열받는 선생님 청각을 못 찾았어요. 선생님 후각을 못 찾아서 틀렸어요. 평소에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읽을 때 생각해야 돼. 그냥 문제 보고 청각적 심상이 있었네? 그럼 위에서부터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읽을 때부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냥 맨날 청각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줄씩 보면서 청각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글감을 읽으면서 그게 청각이겠구나라고 느낄 줄 알아야 돼. 5번 가와나 모두 특정한 식구를 반복하여 대꾸법이죠? 근데 가는 하자 가자 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기억과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네요. 자 1번 결국은 뭐다? 긍정, 부정이다. 1번 기억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와 마지막 나의 행동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2번 니은의 상승적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네요. 니은 회올리는 이 부분은 상승적 이미지가 맞습니다. 상승적 이미지가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승은 긍정 하강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수식어가 뭐로 가고 있어요? 무지갯빛 허울로 수식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성인 거야. 그래서 상승은 맞는데 기대감이라는 긍정적 감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2번 끝났습니다. 그 다음 비유적 표현. 인연이 오래되었는 게 아니죠.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현재형 진술, 그 다음에 계절적 이미지 모두 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정답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시적인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4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환한 얼굴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 긍정 부자체네. 나에서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겠고 여기서의 참새의 역할은 뭐예요? 이 참새의 역할은 뭐예요? 이 참새의 역할은 이 화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냐는 거죠. 이 참새가 우는 건 이 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뭐 하게 되는 소재였어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겠지. 얘가 절망스러우면 얘의 상황, 얘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얘가 처해 있는 이 감정선들이 뭐가 돼야 돼? 부정적이어야 돼. 근데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다. 근데 함부로 얘를 독립, 좌절, 절망 소재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4번 어렵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고전시가 맞아. 고전시가. 얘는 저한테 이제 칼을 들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죠. 130페이지. 우리 평가 문제지의 130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랑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잡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와 이어서 이제 민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민요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얘도 잡가랑 동일한 이유입니다. 문학성이 떨어져요. 왜? 자기 혼자 스스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들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실 이 아리랑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선, 후, 창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후창에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노래를 목청 좋은 사람, 이 꾀꼬리 같은 사람이 이제 두 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부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창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려 서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얄리얄리얄라 시ong 얄라리얄라 위진절과 태평성대. 이 뭐라고 불러요? 후렴구의 속성을 정확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 역할은 뭐야 원래? 후렴구 원래는 의미가 운율 형성. 그다음에 부조적 안정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 소교의 특징은 뭐였어? 뜻이 연결돼 안 연결돼? 연결돼.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존나 슬프거나 내용은 되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 이 무리를 대표하고 있는 이 아리랑 같은 경우는요, 얘가 역사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주 오래 그 조선시대 그 전부터 이 구한말 이때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 때 창작되고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그 시대를 배경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노래도 일제감정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고 독립적이고 병렬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아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봤자 6개월인데 6개월도 굳이 얘를 낼까 싶기는 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 부분은. 근데 사설이나 나오면 다 틀려요. 왜? 여러분 낯설거든요. 여러분들 민요를 안 배워요, 원래.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된다. 이런 작품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조아리랑부터 보도록 하죠. 본조아리랑. 길라잡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랑 타령이라고 불리는 작품으로 우리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근간으로 하여 근대 이후에 형성된 신민요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감정기에 이르는 민족순환의 역사와 그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으며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 또한 담고 있죠. 핵심이 되는 본가사 1기행 뒤에 붙는 후렴 3, 4인이 붙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선후창 형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직설적 표현, 날카로운 풍자 등이 두드러지며 대조와 대꾸, 반복 등의 표현 형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한말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 씨의 팔촌이 되려면아 아리랑 아라리우 아리랑 뛰어놀다 놀아가세. 자, 첫 번째.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지. 그 당시 구한말의 배경이 뭐였을까? 우리의 그 구한말의 비극의 형제 고종. 우리 고종의 마누라인 명성황후죠. 우리나라 민씨. 원래는 누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고종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명성황후가 뭐야? 정권을 가지고 흔들었단 말이야.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외척. 그래서 임금에 가까운 친척보다 누가 더 낫다? 명성황후 민씨의 먼 친척이 훨씬 더 많았다. 얘가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태를 이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민중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도 이제 대통령 개새끼, 저도 나쁜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 뭐라고? 임금의 외척이 더 큰 세력을 끼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줄까지 묶어서 1, 2행을 좀 볼까요? 남산 밑에다가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인데, 자 보세요. 그때 별기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식 군대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게 총칼 가지고 있었었잖아요. 이렇게 쇠붙이 가지고 싸웠었잖아요. 그때 서양에서 이제 뭘 들여오는 거예요? 총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식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봐봐, 이 군대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 변방에 있어야 돼. 변방에 있으면서 외척들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어디에 있대요? 남산에 있다. 즉 서울뿐이 형식적 군대였던 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우리의 그런 병력을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군대만. 이 받들어 총을 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외관적, 형식은 다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실속이 없는 그런 군대만 형성하고 있는 그 당시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묶어서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수단들일 뿐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뭔가 백성을 지키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막 이렇게 오면 받들어 총 하면서 이제 의례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속 없는 신식 군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까요? 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1, 2연 난 부정이야. 개부정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3, 4연 어때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 가세. 갑자기 뭐예요? 즐겁단 말이에요. 놀다 가세.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 후렴구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의미가 없는 후렴구를 붙였다 해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대조적 내용이 아니야. 분위기 형성인 거예요. 내용의 분위기는 부정인데 요 마지막 후렴구는 젊어 놀다 가세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조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민중들을 뭘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낙천적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현실도 어떻게 웃어서 넘기려고 하는 자, 사설 시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 니마 오마 하우나 같은 거 어땠어? 내가 님인 줄 알고 막 뛰어가는데 주줄이 3대였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밤이니까 망정이지 남을 웃길 뻔했고 그래서 그런 해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웃겨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들이 아직까지도 연결되고 있었다. 왜 이게 민중들이 언어인가?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 내용을 하자면 이 후렴구의 내용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앞에서 배웠었던 그 잡가와 동일합니다. 그때 무슨적 태도라고 얘기했죠? 얘가 왜? 어차피 인생은 유한하니까 어떻게 살다가 자 그냥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놀다가 가자. 이런 것들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향락적 태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향락적 태도.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자조적이고 약간 체념적인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얘기해봤자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놀다가 가자. 약간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립니다. 여기까지가 구한말이에요. 여기까지 구한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 일제 감정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2연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구한말이고 그 다음에 일제 감정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버려. 꼭 끝내 이번 주에. 안 봐도 돼 이번에 들으면. 자 밭은 헐러서 뭐가 됐고요? 산장로가 됐고요. 집은 헐어서 정거장이 됩니다. 원래 이건 긍정적인 표현, 표면적으로. 왜? 우리 집이 산장로가 돼. 우리 논밭이 뭐가 돼요? 정거장이 돼요. 야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 야 역세권이 되는 거야. 우리 집 앞에 버스가 들어서고 우리 집 앞에 큰 도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집값이 오르는 거지. 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뭘 상징해? 이게 근대화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근대화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민중의 수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뺏겨서 그냥 도로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 한 다음에 도로 밀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민중의 수탈을 기반으로 한 근대화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꾸법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요. 즉 일제 감정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소를 가고요. 정치적 탄압이고요. 읽게나 하는 놈들은 뭐예요? 공동산 간다. 그래서 이거 무덤입니다. 그래서 일 좀 하다 보면 어때? 수탈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비애의 원인, 우리의 그 슬픔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 밀리고요. 말하면 잡혀가고요. 일하다가 뒤지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봐봐. 숨긴 게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나와. 그냥 표면만 보면 돼.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10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건 어때요?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후렴구 같은 부분들이에요. 내려온. 그럼 갑자기 뭐야? 이렇게 풍자하다가 뭐로 넘어가 버려요?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원망으로 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야?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흐름이라도 있지. 시대적 흐름이라도 있죠? 근데 여기는 아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없다?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독립적이야. 그리고 병렬적이야.
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적었다? 아니다. 여러 사람이 적은 축적된 조각시의 느낌이 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연결됩니다. 마지막 또 11년 볼까요?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이게 왔다라는 게 아니라 와요. 오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후렴구 부분에서 조금 거시기 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과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된다 라고 좀 나눠주시고요. 원래 이게 맞거든? 근데 문제를 굳이 내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힘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체념적 태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 문제 넘겨볼까요? 그 다음 신고산 타령.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도 별로 내용 없는데 봅시다. 길라잡이 한번 읽어보죠. 어랑타령이라고 불리는 함경도 지방의 신민요입니다. 개화기 무렵부터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겠죠. 이름은 가사 첫머리인 신고산 우르르르에서 나온 것이고 어랑타령이라는 이름은 어랑어랑하는 후렴구에서 나온 것인데 어랑은 함경부터 경상도에서 동해로 흐르는 어랑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밑줄 쳐보세요. 신문물의 도래로 전통사회가 겪는 동요와 갈등을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는 한편 삶의 고뇌와 그리움 같은 인간 보편의 정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화자는 직접 자신이 처한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주변 상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선우창으로 가창되었으며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죠. 보도록 하죠. 1년 신고산 우르르르 함흥차 가는 푸르르. 자, 이 신고산이요. 이게 지역명이거든요. 이 지역명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기차역이 생깁니다. 즉 이 신고산은 뭐의 상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대화의 상징성이 되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경이자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발 이거 발전이라고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다 수탈인 거야. 전부 다 이 결들은. 우르르르 기차가 키치키치키치 하고 가고 있는 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고요. 함흥으로 가는 기차 소리. 구고산 큰 얘기. 이 큰 얘기는요. 다 큰 처녀를 의미하고요. 단봇짐만 싼가요. 자 보세요. 얘가 뭘 상징해? 기차를 상징해요. 즉 근대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전통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특히나 여자는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사회에서는 지역을 이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야. 가장 멀리 나가는 게 결혼이야. 이게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하면 남편 집으로 가잖아. 그게 여성이 할 수 있는 최대 여행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젠 뭐예요? 짐을 싸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뭐가? 여성. 여성의 뭘 보여주고 있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대화가 전통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 요걸 이제 그려내고 있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요하고 있다. 근데 봐봐. 그럼 그 이유도 나오거든요.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영가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 노래만 부르는구나. 어때요? 노래. 이 노래는 뭐예요? 외면과 체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 전통사회가 뭐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폐가에 붙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체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5연 볼까요? 정든님을 데리고 산나문을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얘기거든요. 왜일까? 뭘 통해서?
대꾸와 대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뭘? 정든 님을 따고 산나물을 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뭐 하겠다? 정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오빠 따라서 어디 간다? 공천차를 탄다라는 건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이걸 뭐라고 해? 이거 할까? 이거 할까?를 보여주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고. 그 유명한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할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전통적 삶에 안주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근대적 사회에 도전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연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네모. 세파는 이제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겠죠. 언제나 걱정 구름을 연할까. 뭐야? 감정선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 너무나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민중들의 힘든 삶, 소위 감정선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산개굴 큰 얘기 님 오기만은 기다리고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을 기다린다. 자 봐봐. 갑자기 또 내용 어떻게 돼요? 나는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산개굴 큰 얘기는 님 오기만을 기다리고요.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고요. 여기서의 큰 얘기와 봄배추는요 동일한 디자인인 거죠. 배추가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아가씨는 떠나간 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움에 대한 감정 보여주고 있고요. 독수리 11년 봅시다.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 곳 없고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님 간 곳이 없구나. 자, 독수리가 휙 하고 지나니까 갑자기 병아리가 없어졌어요. 그 독수리 놈이 나의 소중한 병아리를 채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휙 가니까 누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던 님이 없어진 거예요. 기차가 나의 님을 데리고 간 거죠. 이별에 대한 정함과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됐고죠? 불영청진 가시님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시님 언제나 오나. 그래서 가시님이 돈 벌면 오고가 돈 벌면 온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못 오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돌아와 못 오더라? 못 돌아오고요. 그 다음 공동묘지가 너무나 노역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란 말이야. 돌아와 못 돌아와? 못 돌아온다라는 거지. 농촌에 뭘 보여주고 있어 이게?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당시 농촌 사회에 몰락과 쇠퇴가 뭐 때문에? 일제감정이 개화기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리면 결국은 내용이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요. 이 작품 역시도 병렬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내 감정을 얘기하다가도 저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칭 정서를 얘기하다가도 3인칭 관찰자의 모습들도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병렬적 독립적이라는 게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후렴구 역시도 앞의 부분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특별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징만 좀 볼까요? 특징도 별거 없는데 넘겨봅시다. 페이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 135페이지. 네, 다 했던 얘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가볍게 어디 보시냐면 이것도 가볍게 봅시다. 맨 뒷장으로 가봅시다. 맨 뒷장으로. 맨 뒷장. 할까 말까 고민해요. 맨 뒷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아리랑타랑 전문관, 그 다음에 여기 신고산타랑 전문을 넣어놨습니다. 어렵게 안 할 거야. 그냥 같이 읽고 끝낼 거야. 이렇게 그냥 보고만 끝냅시다. 여기 우리 어디야? 아리랑타령 보시면 됩니다. 아리랑타령. 평가 문제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맨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리랑타령.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같이 읽고 끝내봅시다. 자, 1년 안 해도 되겠죠? 이씨, 민씨 등장을 하고 있고요. 2년 남산 밑에다가 이제 군악대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년 아리랑 고개에다가 정거장을 짓고 전기차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부정이거든요. 왜?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전기차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근대에만 몰입해가지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정치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는 웬 말인가? 원래 문전에는 옥토, 옥과 같은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지고 뭐밖에 없었어요? 쪽박이 쳐버렸죠. 일제 감정기에 뭘 보여준다? 수탈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즉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도 똑같죠. 밭은 설려서 심장호가 되고요. 집은 헐려서 정거장이 됩니다. 알게나 하는 사람은 재판소로 가고요. 읽게나 하는 사람은 공동산으로 가게 되죠. 아, 뭐야? 어디 갔어? 그래, 이것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앞부분만 조금 챙기시고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신고상 타령 있습니다. 신고상 타령. 여기도 그냥 해석본만 좀 보여드릴게요. 신고상 타령. 여기는 1년부터 다 있으니까 여기도 볼게요. 1년은 했고 2년 볼까? 노량 개구리, 물대출 상투, 언제 상 떠서 번거지를 씌우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대화에 의한 단발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머리를 존나 길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른 다음에 뭐를 해요? 상투를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자른 다음에 뭐야? 모자를 씌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령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캐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년, 우리 어린아이 밥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모른 척 하는 거니까. 4연, 15야 밝은 달은 운무 중에서 놀고 우리같이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조방, 이 남녀 사이의 일을 주선하고 잠심부름을 하는 일 중에서 논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무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산자들은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하게밖에 놀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더 이상 미래를 그리기 힘든 현실입니다. 결혼해 못해? 못해.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만 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넘겨봅시다. 그 다음 5연 내적 갈등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년 볼까요? 6년. 자,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6년 청유벽 변하여 수병품이 되고요. 능라도 변하여 꽃방석이 되는 건데 이게 철저하게 긍정적이에요. 지금 나의 경관이 이 자연물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또 위는요 되게 부정적인 비판적인 현실이 있었죠.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내 주위에 있는 자연이 꽃방석 같다.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이 꽃 커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해석이 이질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당신의 말씀에 나의 가슴이 풀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 기운이 왔을 때 강이 녹는 것처럼 님이 와가지고 나를 달래주니까 마음이 녹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랑 이야기로 바뀌고요. 장기를 두려면 맥부지 장기만 주고 사람을 치려면 밥통만 땅땅 친다는데 이게 첫 번째 줄만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장기를 두는데 맥부지 장기만 두고 이 부지가 안일 부자의 알치자입니다. 그래서 룰도 모르고 장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비판하고 있는? 사리를 밟지 못하는 삶을 비판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질적이죠. 풍자와 비판인데 넘겨봅시다. 그 다음 9년, 10년, 11년, 12년은 우리가 같이 봤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얘는 그냥 오늘 한 내용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더라도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올 거기 때문에 풍자성 그리고 이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이 병렬식이고 이질적. 이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 얼른 풀어보죠. 페이지 68페이지네요. 앞쪽으로 가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민요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삼음보는 중요하겠죠. 삼음보 내신에선 삼음보 좀 중요합니다. 우리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삼음보의 3, 3, 2중. 얘도 삼음보를 끊어 읽으시면 되겠죠. 더 그리죠. 자, 1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달라진 개인적 삶의 양상이 나타나 있다. 이 키워드는 이제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화가 미치는 농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2번은 구체적 공간, 그러니까 실제적 지명을 언급한다. 그래서 이걸 향토성을 형성한다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기서는 주제의식과 크게 벗어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드린 것뿐입니다. 3번, 이거는 내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정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 태도들이 이질적, 즉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미도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나에서 드러나는 빈 보찜만 싼다, 양산도만 한우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겠죠. 무슨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애가 우는데 양반은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연의 봉천탈을 탈까 산나무를 갈까 같은 경우는 뭐야? 내적 의문형어미죠?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까? 이것도 의문형 어미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근심 걱정을 보여주기 위한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1년에 간 곳 없구나, 언제나 오나 이런 것들은 체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들을 튕기고 있는 어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도 너무 괜찮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두 작품 다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는 말이 안 됩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가에서 풍년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초월적 공간은 아니에요. 풍년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가에선 나에선 존재하지 않고요. 강연의 상황을 다체적으로 구성하여 특정한 상황에 느끼는 정서를 표현한다. 너무 맞는 얘기고 연결되지는 않는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네,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민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장춘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정답은 되게 쉽게 나와야 됩니다. 1번. 조선의 임금이 이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는 충성을 바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힘도 보스는 이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봐봐. 정서가 풍자, 비판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로 바꿔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공정 연민으로 바꿔주고 있죠. 이번 6월달도 똑같을 거예요. 결국은 호불호고요. 알겠죠? 1번입니다. 3번. 얘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만 좀 집어내시면 될 것 같은데 3번의 정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C 볼게요. C 영감님 얘기네요. 그래서 두 대상의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 부정적 사태를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가 되게 거슬려야 돼요? 공통된 요소가 이제 거슬려야겠죠. 애는 배고파서 울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뭘 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적 사태를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는 너무 괜찮은 얘기입니다. 자, 4번은 결국은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례 서술과
장외 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나의 감정선이 엮여 있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즉 남일인지 내일인지의 문제인 거거든요. 5번 가보시죠. 나의 12연에서 부천 청진 가신님이다. 공동묘지 가신님을 기다리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나의 감정은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연결되어 있겠죠.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와 안 와? 안 온단 말이야. 그 감정을 어떻게 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라고 할 수 있겠죠. 장대 언술이 아니라 장대 언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죠. 끝. 쳤다가 우리 소설로 들어가 봅시다.